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애플 보유 지분을 50% 매각을 했다. 그래서 왜 매도를 했을까? 이거를 한번 제가 조금 심층 있게 좀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중국이랑 중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국 쪽 이런 정보도 많이 얻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 쪽 정보도 많이 얻어보니까 뭐 미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미국이 다 짱이고 미국이 다 잘하고 미국이 하는 거는 다 옳고 미국이 하는 거는 다 전부 다 최고야,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매도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풀어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기술주, 빅테크 주식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어떤 위기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미국 경제가 어떤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월요일이나 아니면은 요 근래에 지금 큰 게 또 터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 지분을 50%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회사에 있는 워렌 버핏의 회사죠. 2,770억의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 그걸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애플의 CEO잖아요. 지금 애플이 중국 내에서, 전 이거 매번 정보를 보니까 알거든요.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진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 자국 폰들이 있잖아요. 하웨이의 메이트 60이 뭐 7나노 기술을 지금 선보이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지금 프리미엄 폰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의 부재. 폴더블 폰은 뭐 샤오미도 나오고 있고 하웨이도 나오고 있고 뭐 오포랑 그다음에 다른 중국 업체들이 계속 폴더블 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애플의 이런 위기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율을 제가 표를 안 가져왔지만 점유율이 진짜 애플이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하웨이가 이 프리미엄 폰에서도 많이 좁혔습니다. 이 갭을 많이 좁혔다. 그리고 그 아래 보급형 폰은 그냥 이제는 미국이 이제는 못 잡고 하웨이가 다 거의 다 잡아가고 있다. 하웨이나 중국 폰들이 다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서 지금 애플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이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지금 애플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엔비디아나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주식들은 AI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 AI에 관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애플은 AI에서 제일 뒤처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 더 성장을 못할 거라 이렇게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달아드리지 않지만 제가 달아드리는 게 폭스콘이 있잖아요. 애플의 1차 벤더라고 해야 되나, 애플의 부품 회사잖아요. 폭스콘이 인도 공장으로 이전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도 공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수율 자체가 안 나온다. 이 수율이 안 나오고, 수율이 지금 중국 수준으로 수율을 올리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 수준으로 수율도 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노동자들이 그렇게 중국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뭐 데이터를 제시해라 하면은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기사로 나온 것만 봐도 인도 공장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인도의 인프라 이런 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 폭스콘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이 실패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본사가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애플이 추진하는 탈중국 있잖아요. 탈중국을 실패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 공장이 있어도, 폭스콘에 공장이 있어도 애초에 중국 부품을 대다수를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에서 조립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인도에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는 아예 본사가 다시 이전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탈중국 실패.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애플이 이제는 다음 차기 폰 있잖아요. 16인가 아이폰 몇이죠?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다음 폰에는 비아디 전자나 아니면 럭쉐어 이런 기업에게 사실상 첨단 부품 장비를 의뢰를 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도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 이런 아이폰 제작에서도 비아디 전자나 아니면 럭시어나 이런 중국 기업에게 사실상 첨단 부품을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탈중국
할 수가 없고요. 중국 없이는 이 애플폰도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국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입으로는 진짜 탈중국 해야 된다, 탈중국 해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탈중국인데 현실적으로는 탈중국을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거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아니다. 탈중국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다면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버핏은 왜 팔았을까?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애플의 그냥 자체적인 위기, 지금 현 시장 상황의 위기도 있겠지만 버핏이 팔고 또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 확보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버핏이 애플을 얼마나 팔고 현금을 얼마나 이렇게 보유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버핏이 애플의 주식이 5% 있었습니다. 5% 있었는데 거의 절반을 매도를 해서 약 2.6% 애플의 주식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을 팔면서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몇 개 더 팔았거든요. 은행주도 팔고 어디죠? 은행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것도 해서 애플이랑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755억의 달러와 현금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코카콜라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은 워렌 버핏이 너무 사랑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쭉 보면은 애플 외에 뭐 주요 투자 기업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한 거 보면 아마도 은행에 관해서도 버핏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핏은 예전에 매도할 때 애플이랑 이런 거 또 매도할 때 물어보니까 뭐 세금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둘러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의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다는 게 현금이 지금 보면은 23년도에도 역대급이었는데 지금 현금 보유량이 377조 원 역대 최대다. 지금 뭐 늘어난 게 23년에 이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거면 뭔가 있다.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단타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도 뭐라고 해야지 매크로적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런 거를 진짜 잘 보는 지금 저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유는 뭔가 미국에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은 역대급 뭐 사태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경제 위기나 이런 게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하면서 아마도 현금 규모를 많이 모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어떤 주식을 살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당장 현금을 많이 보유한 거 보면은 일단은 뭐 버핏이 뭔가를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지금 이렇게 갈 건지 그래서 이유도 지금 아직 불분명하고요. 다 뭐 유튜버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해석을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버핏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빅테크에 관련해서 버핏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빅테크가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빅테크 자체가 싸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버핏이 지금 상사 주식들 일본의 상사 주식이나 이런 약간 안전 주식들을 많이 모아가잖아요. 특히나 원자재 이런 거를 아마도 원자재 상승이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좀 더 버핏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제 위기나 아니면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분쟁 같은 게 크게 발생을 하면은 이 상사주, 이 원자재주가 갑자기 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예측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발전도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워렌 버핏이 빅테크에
이런 성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이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을 규제했지만 미국이 근데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많은 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 AI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뭐 1나노 그러니까 5나노 3나노 뭐 1나노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거를 갈고 닦아서 중국이 못 따라오도록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더 많이 손실을 입고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반도체 규제나 이런 거를 규제하면서 미국 이런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다른 퀄컴 이런 데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주식들이 지금 손실을 입고 있고 고객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는 게 뭐 중국 규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AI나 아니면 반도체 부분이나 신기술 개발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더 혁신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중국을 잠재울 수 있는 거지. 지금 중국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1등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이는 게 2등 학생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 아니 2등 학생이 공부를 못하도록 가서 뭐 불을 끄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지금 덥게 만들어서 에어컨을 꺼버리거나 이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해할 시간에 오히려 자기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 개발을 해서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을 왜 하는지는 이따 잠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계속 방해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재를 피하고 극복하는 방식이 계속 있다. 극복하고 있다.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AI 반도체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지금 뚫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 뒷구멍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2주에 지금 쭉 보면은 미국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나 이런 데가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서 밀수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업자는 2주 안에 배송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업자는 자신이 최근 미국 엔비디아가 만든 최첨단 반도체 2,000개 이상을 탑재한 대량 서버를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배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증거로 지난 4월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주선하며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 새 거래 업체도 찾아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중국의 최대 AI 서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미국 기업들도 자사의 제품을 중국에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지만 다 이 밀수로 통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밀수업자들이 암거래 시장이나 아니면은 밀실거래 뭐 이런 허위 선적 라벨 등을 통해서 AI 반도체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계속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광범위한 기술 봉쇄도 이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뒷구멍으로 계속 열리면서 계속 이제는 더욱더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막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이 계속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막겠구나. 그러면은 자국 반도체를 살려야겠다. 예전에는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이런 데랑 비교를 해도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도 안 돼서 잘 크지도 못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정부 주도로 이제 돈을 보조금을 주면서 개발을 시키고 이제는 내수까지도 그 반도체를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내에서 자국 산업이라고 계속 사주니까 자국 산업들이 계속 크고 있다. 근데 이게 계속 이 격차를 있잖아요.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뭐 5년, 10년 뒤처져 있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게 계속 속도를 내면서 줄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엔 이 격차가 거의 다 이제 줄어드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기술 혁신을 열심히 하지 않고 왜 중국 견제에 더 열을 올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최첨단 이런 산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없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인텔도 그렇잖아요. 인텔이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걸 왜 해고하냐? 인텔이 지금 반도체를 자국 내로 들여오면서 자국의 이런 인프라를 키우고 제조업을 키우려고 했지만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수익을 얻지 못하고 AI 반도체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광 장비를 자국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제조업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제조 역량은 미국의 영향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역시나 원탑이지만 이 제조 역량은 한국이나 아니면 뭐 TSMC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네덜란드 뭐 ASML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국의 이런 제조업을 끌어들여서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이거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지금 예전에 뭐 금융화를 시키면서 뜯어서 뭐 멕시코 아니면은 중국 이런 데로 계속 내줬잖아요. 인도 이런 데로 내줬지만 그걸 다시 들여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결국에 제조업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사진 비교해 봅시다. 지금 26년 만에, 지금 예전 26년 전에 중국에 다니던 철도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고속철도가 400km 넘는 고속철도가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다닌다고 하는데 불과 이게 26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생애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지금 중국이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거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많이 이런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문제죠. 야, 이게 워렌 버핏도 이거를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보니까 이란이 이르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뭔가 큰 게 터지겠구나. 이게 큰 게 터지면 유가가 튀고 원자재가 튀겠죠. 그래서 그리고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 될 것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진짜 뭔가 큰 게 터질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채집을 하는데 보면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의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누즈벨트 있잖아요. 등 이런 전함 12척과 상륙작전대 그리고 해병대와 수병의 4천여 명의 파견을 지금 했다. 그래서 막강한 해상 타격군이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US 뭐 티어도로 루즈벨트에는 F-35C 그다음에 뭐 18E 뭐 슈퍼 호넷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아시죠? 조기경보 항공기, 그 다음에 글로어 전자전 항공기 등 75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군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일도 제가 여러 가지 정보 있으면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크게 가고 있다. 지금 장비들이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보잉 KC-135T 이게 지금 이란 해안을 비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테헤란의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B-52
중 폭격기 2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B-1B 랜서 있잖아요. 랜서 전략 폭격기 2대가 카타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으로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도 지금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적들을 무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8시간 동안 IL-96 화물기가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계속 비행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대규모 군사장비 이동이 되고 있다. 지금 이란 쪽이나 중동 쪽으로 지금 러시아도 계속 이 장비를 계속하면서 이란을 무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속보를 보니까 러시아 군 수송기들이 이란에 끊임없이 착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무장하고 있다. 이란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IL-76 항공기가 이란 테헤란에 계속 착륙을 하고 있다. 이게 착륙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점점 무장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위기가 되는 거죠.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이 설치를 했는데 재밍 장비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의 이 재밍 장비, 최첨단 재밍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 운영 인력들이 러시아 군들이거든요. 러시아 군들도 지금 이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혹시나 대리전이 중동에서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그런 예언했었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열리면 그게 중동 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진짜 그렇게 열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우리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진짜 걱정이 된다. 왜냐 이런 재밍 장비들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정말 심상치 않다. 이거 정부는 내일 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나의 승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트럼프도 얘기했었잖아요.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이런 3차 세계대전에 이런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 자체도 부채가 지금 35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국채도 지금 계속 생산하는데 이런 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또 한다고 하면은 그 국가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 못하고 디폴트를 낼 수도 있거든요. 미국도 충분히 파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은 지금 역대 최고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역대 최고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 미국을 필두로 한 G7 기업이랑 G7 그룹이랑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그룹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극화로 나눠지면서 이제는 경제 규모를 나눠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대체로 지금 금이 계속 화폐라고 해야죠. 화폐로 뜨고 있다. 아니면 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위기가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되든 여러분들 역대급 변동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금을 조금 많이 최대한 들고 있고요.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역대급 하락이 나온다. 여러분들 나스닥이 막 20% 30% 이상씩 빠진다. S&P 500이 뭐 20% 이상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계 여러 주식, 그러니까 오직 미국만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 패권이 미국이 영원할지도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장기로 따지면은요. 뭐 지금 10년은 뭐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향후 20년, 30년 뒤에 미래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미국이 여기에서 잘 이렇게 전쟁을 처리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가야 미국이 더 오래 가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국제 이런 정세나 아니면은 경제 이런 거를 제가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방송해드리고요. 워렌 버핏이 왜 팔았을까 그런 거는 지금 이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버핏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상황이 뭐가 터져도 진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